1년 만에 20% 넘게 오른 아파트. 서울이 아닌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꼽혔던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GTXB가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간다. 대표적인 상승 동력은 GTXB 노선의 예비타 당성 조사 통과와 사업 본격화였습니다. 같은 시기 6809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며 생활 인프라와 상권도 빠르게 갖춰졌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국제학교,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 등 인프라가 구체화되며 송도의 정주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GTXB 노선 개통 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는 교통 분석이 나오면서 분양시장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송도 내 신축단지 중 일부는 평균 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고 인기 주택형은 100대 1이 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상가단지는 계약 시작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죠. 잇따른 호재와 긍정적인 분위기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중장년층 실수요자들에게 송도를 현실적인 주거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울 전세살이에 지친 한 중년 가장 역시 삶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전세가 1억이 올라요? 같은 아파트 위층도 그 가격에 나왔어요. 요즘 전세값 다 그래요. 2021년 겨울 김정민 씨는 집주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던 그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 원 인상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미 한 차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터라 이번에는 집주인의 조건을 따르거나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말없이 소파에 앉아 아내와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전세 그만 살고 싶다. 김정민 씨는 50대 중반의 대기업 과장급 직장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고 은퇴까지는 5, 6년 정도가 남은 시점. 하지만 수년간의 전세살이로 모은 자금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먼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집이 편하긴 했지만 6억 원을 들고는 같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그 무렵 지인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송도 괜찮대. 신도시라 깨끗하고 GTXB 생기면 30분 만에 서울도 간대. 은퇴 후 살기엔 거기가 더 낫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와 상의 끝에 주말에 송도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넓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찬 공원, 서울처럼 세련됐지만 훨씬 덜 복잡했고 뭔가 더 여유로웠습니다. 도시라는 느낌은 그대로인데 서울보다 훨씬 덜 복잡하고 여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좋다. 괜히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네. 여기라면 진짜 살아보고 싶다는 말이 처음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 씨 부부는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송도를 방문했습니다. 609, 809 곳곳을 다니며 입주 단지를 둘러봤고 생활 인프라와 교통 동선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한 중개업소에서 송도 신축 아파트 112동 14층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건 자녀 유학 때문에 급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바로 아래층 13층이 한 달 전 12억 5천에 거래됐거든요. 이건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집은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고 거실의 대형 창문 너머로는 탁 트인 바다 전망이 영구조망으로 펼쳐졌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죠. 3,100세대 규모의 대단지답게 단지 관리 상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인천대교를 건너면 인천국제공항까지는 20분 거리였고 GTXB 노선과 KTX 송도역 개통 계획까지 감안하면 교통 접근성 역시 이만한 입지를 찾기 어려울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단지 앞에 펼쳐진 수변공원과 그리고 바다와 연결된 수변 산책로였습니다. 항상 식사 후 산책을 즐기는 정민 씨 부부에게는 이만한 입지가 없었죠. 여보, 진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정민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닌 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과 퇴직금 일부를 합해 만든 6억 원의 자본에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채워야 했죠. 그날 밤 정민님은 송도 해안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부동산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송도 GTXB 전망, 송도 아파트 시세 흐름, 실거래가. GTXB 들어오면 최소 15억 갑니다. 609는 이미 입지 완성 단계예요. 살 사람은 지금 사야 해요. 신축이 쏟아지는데도 매물이 없다. 다양한 전망들이 스크롤을 따라 지나갔고 정민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점점 나를 밀어내는데 이곳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6일 김정민님은 112동 14층 매물을 11억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은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마지막 삶의 베이스 캠프를 고른 거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여름 김정민님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송도 신축 10억 밑으로 나왔네요. 실거래 떴어요. 처음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GTX-B 6809 프리미엄 워터프론트 완성 등 수많은 기대 요인이 남아있었고 입주민 단톡방에서도 지금은 거래가 잠긴 거지 시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징후는 그해 가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급등하는 금리에 실수요자들이 빠져나갔고 단지 주변 부동산 창문에는 하나둘씩 매물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12동 10층 매물 10억 2천. 가격 조정 가능 협의 환영. 정민님이 계약했던 11억 4천만 원은 어느새 동네에서 비싸게 잡은 거래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계약 당시 기준금리는 1.5%였지만 불과 1년 만에 3.5%를 돌파하면서 이자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월 80만 원 이상 늘어났고 퇴직 후 여유있게 보내려던 생활 자금 계획도 다시 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건 부부가 애정을 가지고 꾸민 집이 대표 하락 단지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송도 죽었어요. 송도 신축도 8억대 나왔더라고요. 지인과 통화할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됐고 집값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고 혹시 더 떨어질까 하는 불안은 잠들기 직전까지 따라왔죠. 무엇보다 그렇게 꿈꾸던 내 집이 오히려 삶의 무게가 돼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버틸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2024년 가을 김정민님은 결국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송도는 이제 회복세다, 매물이 줄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자 부담도 심리적 압박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10억 중반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6, 7억대부터 찾으세요. 오션뷰라도 9억 넘기면 연락이 뜸해요. 급한 매물부터 소화되고 있어서 가격 조정 없인 쉽지 않으실 거예요. 중개사의 말에 정민님은 한 번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매수가 11억 4천만 원, 그마저도 대출을 끼고 샀던 집. 주변에선 7억대 실거래가도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민님은 2025년 3월 자신이 살던 집보다 무려 8층 위에 있는 같은 동 22층 매물이 7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된 걸 확인하고 모니터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샀던 11억 4천만 원은 너무 높은 가격이었다는 걸. 처음엔 운이 없었던 걸로 넘겼고 일시적인 조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고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며칠 밤을 뒤척이다 그 고민은 몇 주로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정민 씨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매수를 되감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려놔야 한다. 그렇게 정민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조용히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도가 7억 7천만 원. 남은 대출 원금은 약 4억 원. 중개수수료, 세금, 이자 비용 등 총비용 약 7천만 원. 결국 남은 건 약 3억 원의 손해였습니다. 집을 판 게 아니라 빚만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단지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13억에 매수했던 세대가 9억대에 매도되고 잔금을 못 맞춘 계약 해지건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송도 신축이라는 단어는 희망이 아니라 위험을 상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 시장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수요 심리를 급속히 위축시켰고 특히 신축 아파트가 집중된 6809 단지들에서 가격 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까지 송도 주요 단지의 매매 가격은 평균 11.3% 하락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는 21.7% 하락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하락 사례는 더샵 센트럴시티와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 관측됐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35평 기준 2021년 8월 213동 43층이 최고 11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송도 내 대표 신축 아파트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매물이 풍기였고 거래 성사시마다 호가가 1억 원 이상씩 뛰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같은 동의 213동 45층의 실거래가는 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약 4년 만에 정확히 3억 5천만 원 하락에 달합니다. 현재 매매는 8억 2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 21블럭은 2021년 9월 34평 기준 2103동 22층이 최고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지만 2025년 6월 심지어 같은 동 바로 아래층 21층이 7억 8,7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약 4억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7억 9,500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가는 3억 3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하락이 단순한 경기 조정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송도는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최근 몇 년간 6809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는 원래 계획도시로 설계되어 짧은 시간 안에 6809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까지 약 1만 5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2만 2천 세대 이상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송도에는 매물이 6,500건 이상 쌓여 있으며 인천 전체 미분양 물량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많은 집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가격 협상력이 커지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도 팔기 어려운 시장이 된 것이죠. 송도의 전세가는 매매가 못지않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의 전세 수익률이 악화되고 세입자를 못 구할 공실 위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송도의 전세가율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세 시장의 약세로 인한 전세 수익률 하락과 공실 위험 증대 또한 송도 부동산 하락의 구조적 배경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송도 SK뷰 전세는 22년 2월 최고가 6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25년 4월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세도 최고 6억 8천만 원에서 최근 4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송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 역전세난이 대두되는 가운데 송도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전세값이 1억 원 이상 하락한 곳도 드물지 않습니다. 전세 수익률 악화로 집주인들은 전세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역전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갭 투자자들의 급매물 출회로 이어져 집값 추가 하락을 유도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값 안정 없이는 매매 시장 회복도 어려운 구조인 만큼 송도의 전세 수급 상황은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또한 상가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송도는 아파트뿐 아니라 상업시설 공급도 과잉된 상황입니다. 주민 1인당 상가 면적은 수도권 평균 대비 2~3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공실률은 1년 만에 0.4%에서 6%로 급등했습니다. 일부 상가는 상가들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송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공급 과잉, 전세 수익률 하락, 고금리 부담, 상권 침체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GTX-B 개통과 같은 교통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송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김정민 씨는 오늘도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잘한 걸까? 송도에 내 집을 마련했던 그날의 기대와 지금의 현실 사이엔 생각보다 긴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압니다. 부동산은 늘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아니며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숫자보다 다음을 읽는 시선이라는 것을요. 송도 시장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넘치는 공급, 낮은 전세 수익률, 그리고 고금리에 흔들리는 투자 심리까지. 분위기는 아직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일수록 그는 더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절망보단 기다림의 희망을 품고 시장을 바라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타이밍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원칙을 지켜내는 인내의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의 선택이 옳았는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은 막막해도 언젠가 방향을 찾게 해줄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도 상황도 마음도 늘 같을 순 없지만 여러분의 결단이 결국 가장 현명한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